여러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팔에 힘을 한번 이렇게 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있고 옆에 분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알통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자기 알통 말고 남의 알통 이렇게. 즐거우신가요? 제가 왜 이걸 하게 했을까요? 예배 전에 자매들이 앉아서 막 알통 만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웃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알통을 만지더니 그 다음에는 백가죽을 만지더니 막 하하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내가 한번 시켜봐야지 이렇게 해서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가 되면 웃을 일이 많아져요. 너무 늙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미경이란 강사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라는 좀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분만의 어떤 개념은 아닐 거예요. 자기 개발 강사들이 아마 했던 말인데 이분이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생긴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 남자는 자기 나이에서 17세를 빼고 여자는 자기 나이에서 18세를 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이로 지금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나이는 지금 몇일까요? 다니는 나이도 모르시죠? 지금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40세에 제가 결정했던 것을 하고 살래요. 그러면 사람이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막 최근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어도 어떻든 못하는 영어를 계속 하려고 뭐 하루에 1분씩이라도 붙잡고 앉아 있고, 최근에 또 우리 가족들이랑 다 이렇게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다 벌크업이 됐어요. 저희 집 건드리면 안 돼요. 다들 이렇게 근육 덩어리로 되고 있어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에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저와 저희 교회 기사가 기독신문에 이제 크게 나고, 향후에도 한 3, 4회에 걸쳐서 또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뭐 고사하고 이런 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떻든 현재는 인쇄되는 걸로 최종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57세로 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한 17세를 빼니까 40세인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그런 도전적인 자세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냉장고에 나이를 붙여 놓으세요. 여자는 18세를 빼고 남자는 17세를 빼서 그 여러분의 나이예요. 내 나이는 40세입니다. 저희 교회 제 동갑들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나이는 40세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사시면 훨씬 더 젊은 기운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숙한 사랑, 솔로몬과 같은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나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렇게 진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적어놔서 이게 어떤 감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고 준비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기뻐했어요.
그럼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은 쾌락이 끝나면 기쁨이 멈춰요. 그리고 매력이 끝나도 기쁨이 멈추고 만족이 끝나도 기쁨이 멈춰요. 근데 준비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쾌락이 끝이 나고 만족이 끝이 나고 그리고 매력이 끝이 나도 계속 사랑하는 게 성숙한 사랑이고, 이 성숙한 사랑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유치원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결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함이 없어요. 준비하더라도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결혼 생활을 좌우할 내적인 것들을 준비하거나 관계적인 것들, 영적인 것은 준비하지 못한 채 외적인 것을 준비한 채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불안한 쌍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내가 지금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40. 예.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워두면 준엽이와 주은이는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정말 어릴 때 만나서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빠른 결혼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 속의 내면에는 분명히 상처가 조금씩은 다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것, 또 재정에 대한 것, 또 시댁 또 처가를 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처가나 시댁에 대한 원칙은 정했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처가는 남편인 제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장모님을 돕는 거죠. 반대로 시댁은 아내가 담당해서 한다. 이게 저희의 결혼할 때 서로의 대화였어요. 그렇게 나누자. 내가 본가를 또 아내가 본가를 이렇게 섬기지 말자. 서로 교차해서 섬기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담한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마음 상태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몇 차례 상담을 거쳐서 그분의 마음의 상태들을 잘 살핀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이 준비된 거죠. 준비돼서 결혼을 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중간에 이제 AS가 필요하면 저를 다시 찾아오시긴 하셔요. 그래도 만약에 그때 그렇게 그분이 자신의 내면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정은 지금처럼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결혼, 그것은 되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는 금세 이렇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져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감각적인 것, 성적인 것,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결혼과 준비되지 않는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1차적인 감정이
결혼의 동력이 돼요. 반면에 준비된 결혼은 1차적인 자극적인 감정이 제거가 돼도 아무런 관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1차적인 감정들을 부부 사이에 느끼는 것이 점점 제한이 되죠.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또 뭐 나이도 들고 등등. 근데 그래도 서로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요즘 기농, 기여, 기촌 한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또 반대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준비하지 않고 기농하고 기여하고 기촌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한상이듯이 기농이나 기촌에 대한 한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한상이 없어요. 제가 아주 많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서 뭐 벼도 베어보기도 하고 벼를 모내기도 해보기도 하고 고추를 심고 따고 뭐 담배를 심고 찌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저는 다 해봤어요.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했을 뿐이지 학교를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기촌에 대한 또 기농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결혼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성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둔 행복을 결국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결혼 지참금을 차일이라고 하고 베트남의 결혼 지참금을 신소시라고 해요. 태국. 그런데 라오스의 결혼 지참금을 카든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자나 남자들이 이제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말 준비해야 될 결혼에 대한 항목들은 준비 못한 채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준비는 지참금을 준비하는 게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내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원하건대 저도 이제 교회 커플이에요. 아내도 교사, 아내는 교사, 이제 저는 뭐 전도사,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일단 안정적이고요, 좋아요. 큰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 안에 결혼을 장려해요. 그렇다고 막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래 살펴서 참 좋다 싶으면 한번 서로를 도전해 보라 권면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결혼을 서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야 비전도 눈에 들어와요. 물론 너무 인생이 불행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막 가정이 막 엉망해서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긴 있죠. 주로 전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사명으로 돌아오죠. 근데 실제로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준비되고 준비된 결혼을 위해서 결혼의 과정들이 행복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나 그 가정에 주신 사명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눈에 보이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저는 좀 오해하지 말고 또 들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되는 이혼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또 권면하는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적인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정말 너무 불행한 만남은 좀 멈춰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 또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자, 그럼 이거는 두 번째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은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떻든 사별이든 어떻든 한 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준비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씩 캐내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두 번 결혼하라고 기분 나쁘신 거죠 지금. 예. 어떻든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결혼들이 잘 만들어져서 좋은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주연 집사님 가정을 보면 아직 진행 중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아줘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결혼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